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논문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의 논문은 석사 논문이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학습 성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어떤 수업이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결론을 이 논문을 통해서 좀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디자인 띵킹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수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점차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교수 학습 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란 교육 내용과 발표 학습, 팀 과제, 토론 등 다양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방법의 조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량 기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이끌어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제 만든 수업이다 라고 이야기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디자인 띵킹이 융복합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방법론이자 분석과 직관이라는 두 가지 사고 방식의 조화를 기초로 사고를 균등하게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에서 사실 이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핵심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토론하고 협업하는 이런 활동이 이제 주가 된다. 그리고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 디자인 띵킹 보면 이제 구성주의 좀 인식론에 기초해서 학습자들이 협동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그리고 지식 전달하는 교육보다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으로 꾸려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이제 메이커 교육 기반의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불편함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통한 발명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메이커 교육의 기반 어떤 프로세스를 활용할 때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스가 매우 좀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타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학습이 영역별 효과에 미치는 평균 효과 크기 및 하위 요소별 평균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이제 조절 변인 이제 종속 변인을 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 변인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저 사실 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좀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도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제 친구들의 결과물이라든지 친구들이 그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수업과는
때보다는 좀 다른 점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게 공감 능력하고 대인 문제 해결력, 사회성이 이 디자인 띵킹에서 매우 큰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띵킹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좀 아이디어를 산출하기도 하고 뭐 수렴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호 의사소통,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뭐 사고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인 문제 해결 순으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산도 그렇고 수렴도 그렇고 거기에 뭐 내용을 분류한다든지 전체를 탐색한 다음 부분으로 나누는 분해 활동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고 역량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디자인 띵킹 기반 코딩 교육을 이제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협력적으로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디자인 띵킹의 기반을 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창의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을 배우는데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라는 이제 기존 연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이 이제 가장 좀 낮은 부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적인 영역 중에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높은 점수를, 효과를 보인 부분이 바로 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뭐 토론이나 아니면 토의, 그리고 뭐 공감이라든지 아이디어 창출에 어떤, 기능으로서 영역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우리가 인성교육으로서 또 이 디자인 띵킹 교육이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그 결과에 따른다면 연구 결과 디자인적 이런 사고 모형을 적용한 창의적 교육이 전반적인 창의적 성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창의성 하위 요인 중에 호기심, 끈기, 창의적 감수성을 포함하는 정의적 측면의 창의적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문제 탐색, 자료 조사, 문제 정의, 아이디어 생성, 해결 방안 탐색, 실행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행동적 측면의 변화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의 변화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통제 집단 역시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교수법을 적용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절 효과로 본 학습 성과에 대해서 연구 대상, 참여 인원수, 모든 구성수, 실시 횟수, 해당 활동 시간, 수업 유형, 중심 교과 및 프로그램, 디자인 띵킹 적용 모형 및 단계 중심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로는 고등학생 대상 디자인 띵킹 교육의 활용에 대한 효과가 좀 컸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일수록 공감이나 의사소통,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 인원의 모둠 수로 팀을 구성할 때 디자인 띵킹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참여 인원 수와 모둠 구성의 수를 연계해서 설계할 경우 전체 인원은 30명 미만으로 모둠 구성원의 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팀을 짤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됐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제 경험을 적용해 봤을 때 이 디자인 띵킹에서 그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도 이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사의 어떤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수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그 교사의 역량으로 시간을 어떻게 뭐 조절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하에서는 2명은 제가 봤을 땐 너무 적고 한 4명 정도가 아주 최적의 네, 어떤 팀 구성원이 아닐까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은 30차시 이상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이지만 대학생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며 10차시 이상, 20차시 미만일 때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므로 대학생 대상일 때는 차시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는 팁도 보여지고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제 단계가 5단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단계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수집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정보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걸 수렴하는 과정 또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고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어떤 해당 그런 절차적인 수업 설계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업을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학습 성과가 좀 높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각 어떤 나라들마다도 이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어떤 수업에서의 어떤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퍼뜩 듭니다. 이 마지막 제언을 통해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